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리포터 케어맨입니다. 오늘은 뉴스를 가지고 종목에 대한 투자 개념, 또 그 다음에 포인트 이런 것들을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원래 정상적인 애널리스트 리포트만 갖고 바라보다 보면 리듬이나 이런 것도 깨질 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별도로다가 뉴스가 좀 돌아가는 것들 관련돼서 한번 체크를 좀 해보고 이미 오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르기 전에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 분야 관련돼서 지금 하나 시스템이 오늘 상당히 핫합니다. 오늘 7%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익절 프로그램 써가면서 총 수익 난 거,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한 10% 이상 수익이 났을 겁니다. 약 5% 정도에 걸어두시고 나머지 건 계속 홀드하고 가시면서 파형이 깨질 때만 어떻게 됩니까? 예, 수익 실현하는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이 1시 한 30분 정도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관련돼서 특히 바이오 시밀러, 우리가 스텔라라 관련돼서는 이미 미국 관련된 이야기 상당히 많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유럽 시장이 다시 개화가 되니까요. 자, 그럼 전반기 때 우리가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동아 ST 이런 것들이 전반기 좀 상승을 온 게 미국 시장 개화였고요. 이번에 유럽 시장까지 또 개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주가가 다시 한번 또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정리를 좀 해봤으니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시면 뭐 한다고요?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구독은 그냥 끝까지 보신 분은 무조건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지 끝까지 봤으면. 자, 제가 오늘 하나 시스템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데 일단 제가 우주항공 관련돼서 좀 체크를 좀 해본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것들은 1, 2, 3등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 시스템이 1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에도 리포트 드린 거고요. 여러분들도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좀 테마로 돌을 때는 얘 밑에 있는 애들, 세트레가이라든지 제노코드 좀 봐주시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포인트로 좀 잡는 것들은 뭐냐면 특히 현재 하나 시스템을 많이 보고 있는 것들은 바로 PER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업종 평균이 거의 14에 가까운데 얘는 9.1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ROE 한번 볼까요? 예, ROE도 16.87% 정도 되는데 업종 평균은요 마이너스 67입니다. 당연히 뭐 이게 상당히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건 맞긴 하지만 국가 방위산업하고 연관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원도 받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하나 시스템 부분만큼은 청군과 더불어서 성장하는 폭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가야 되는 투자 포인트에 틀림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오버밸류에이션입니까? 로우밸류에이션입니까? 아니면 더 상승 여력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상승 여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념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지금부터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한 30% 정도는 충분히 더 있어줘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적어도 시장 상황의 매크로 환경이 개선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시장에서 또 알아봐 줄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크게 개선되는 부분은 이미 리포트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우리가 잘 포인트를 좀 잡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잖아요. 이게 한번 올라왔잖아요. 커졌잖아요. 그럼 그라운드 제로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 올라오고 눌리고 다시 어디입니까? 예, 61 2평에서 수렴하는 거 요거 좀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올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그러나 동종목 같은 경우는 같이 테마가 좀 돌면서 수급이 좀 잘 돌아가고 있는 점은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익절하고 홀딩 프로그램을 잘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이런 겁니다. 즉각하게만 수직 상승을 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럼 아래 꼬리 달고 이렇게 꼬리 달고 내려오는 부분도 잘 생각을 해서 트레이딩 관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추가로 한 20% 정도 더 업사이드로 올라가는 경우가 생긴다. 급격하게 뭐 2, 3일 간격으로 그렇다고 하면 수익 실현을 권장하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고 살살 간다. 살살 간다. 그렇다고 하면 그냥 계속해서 홀딩 프로그램 쓰고 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격이 생겨버리는 거죠. 일봉상의 이격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거는 5일 이동 평균선이 크게 이격이 발생이 될 경우는 다시 끌고 내려오는 부분이 생겨서 다시 수렴하고 다시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말씀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가셨죠? 자, 다음은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단 우리가 첫 방은 확인했어요. 미국 시장 개화되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충분히 예를 들면 인지를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유럽 시장 열리면서 어떤 것들이 우리가 관심 포인트로 가야 되냐. 지금 다행히 어떻게 돼요? 이쪽 분야가 상당히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바이오, 특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동아ST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눌림이 들어왔습니다. 셀트리온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천만 다행인 것은 자사주 매입하면 소강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눌리지 않은 것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은 충분히 홀드하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가 30만 원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홀드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주당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잘 거래는 안 하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2차적으로 봐야 되는 거 동아ST 정도나 셀트리온 정도는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대전 이런 표현을 쓰고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스텔라라는 이런 거예요. 얀센이 개발한 건데 자기 면역질환 치료제인데요. 관절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절염 나이 들면 무조건 생기게 돼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고요. 궤양성 대장염도 마찬가지고요. 또 고기를 많이 먹고 그런 사람들이 크론병도 많이 걸립니다. 소화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되고 바로 배출되는 것이 크론병의 일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저런 병 걸린 사람들 만성질환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유럽 시장이 열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3사야 당연히 삼성바이오로직스 100% 자회사, 삼성바이오, 에피스 여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노바티스 스피노프, 산도즈하고 판매 계약을 좀 체결해서 파트너십으로 진행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아마 승인을 받을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그 다음 달 5월쯤에 가능할 거다라고 하고요. 대부분 직판 체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상적인 개념이죠. 과거에 이미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통해서 직판 체계를 구축해 놨기 때문에 제 생각엔 직접적인 영업을 활동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동아ST 같은 경우는 글쎄요,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가지고 유럽 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개발하고 있는 내용들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주사를 맞는 거냐, 정맥 주사냐, 아니면 약물을 갖다 복용하는 거냐. 그런데 경구용 개발 진행하는 건 셀트리온만 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여러분 참고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가 당연히 유럽 시장이 열리게 되면 적어도 우리가 시장 점유율 일부를 가져올 텐데 그런 부분들이 매출과 영업이익에 상당히 또 증가를 가져오게 되니까 주가적으로 예를 들면 매크로 지표가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쪽 주가들은 또 지난번 미국 시장 열린 것만큼의 업사이드를 한 번 더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시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이 열릴 때 우리는 이 종목들이 주가가 얼마나 올랐나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바로 요 구간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차트입니다. 그럼 70만원에서 약 85만원,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수익성은 대충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도 그럼 업사이드가 이렇게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단순하게 바보처럼 그냥 산수만 해봅시다. 시장의 규모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플러스로다가 그 정도만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주가가 한 80만원 정도 되니까 플러스 15만원 정도 하면 대략 95만원, 100만원 이 정도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00만원까지 가도 그죠? 한 4, 5년 전 얘기입니다. 아주 주가가 높을 때 그때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원금이 되지 않죠. 어쨌든 좀 많이 기다리셨는데 제가 볼 때는 올해 안쪽으로는 적어도 95만원, 90만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파형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항상 제가 차트 분석을 할 때 이건 내용적인 얘기는 접어두고 차트 분석으로만 이야기 드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자, 한 번 올라갔죠. 자, 눌리고 들어왔는데 자, 120일에 잡히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상승 파형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파형이 이렇게 생기든 저렇게 생기든 늘상 발생되는 내용엔 틀림이 없다. 그래서 좀 기대해 볼 만하고, 다만 주당 단가가 높아서 대부분 개인들이 이런 거 거래 안 하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투자하는 포인트나 금액이 큰 분들은 이런 거 해도 되겠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70만 원 언더에서 무조건 매수하자.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자, 결과는 잘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미 고점은 우리가 확인했어요.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구간. 이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합병 이슈도 같이 있었고 계속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눌리고 들어와서 계속 자리를 가지고 있죠. 이 점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표가 무조건 30인데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이때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가 13만 원이었어요. 제가 13만 원 언더에서는 무조건 매수고, 그 다음에 15만 원 이하도 상당히 221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매수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13 더하기 얼마까지 갔어요? 23만 원까지 갔습니다. 더하기 10만 원입니다. 그럼 더하기 여기서 10만 원 하면 18에서 더하기 10하면 28만 원,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바보같이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걸 뭐 밸류에이션을 평가하고 뭐하고 결과적으로 수급이 들어와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 그런 모습은 생각해 봐야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과거 주가까지 올라가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정도 상태에서 좀 기다리면서 한 번 더 레벨업 할 때 수익 실현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셀트리온 주식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주 뭐 무겁지도 않고 아주 가볍지도 않은 아주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동아ICT인데요. 동아ICT 같은 경우는 지난해도 제가 한번 리포트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같은 구간에 같은 주가의 모습의 상승폭은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주가 상승폭은요, 얘가 제일 컸어요. 수익률을 따지면 얘가 짱입니다. 그래서 자, 최저점은 5만원, 한 1,000원, 2,000원 정도 해서 85,000원 이 정도까지 갔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여기도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면 다음번 우리가 구간은 10만원 이 정도 보게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뭐 그거야 개인적인 판단들 내리셔야 되니까 우리가 추가할 때 지금 사실은 모양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적어도 그러니까 터지는 시점이 조금씩은 다르긴 하겠지만 5, 6, 7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7월달 정도면 거의 대부분 진출한다는 이슈가 나올 텐데 그래서 5월 중에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주시는 포인트로 가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뭐 바로 올라가진 않겠죠. 살짝 올라서 자리 잡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바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바로 살짝 올라갔다가 눌렸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지금 정도 포인트면 이 종목도 공략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뭐 가이던스 같은 경우 대부분 지금 셀트리온도 그렇고 동아 SD도 마찬가지입니다. 4분기에 엄청나게 예를 들면 예상 실적을 올려놨다라는 것들만 체크업 하시면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 첨부를 더 했는데요. 이거 금융상품 관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의 관심사항이 이런 거에도 있다고 한다 그러면 금융상품도 분석을 해서 리포트를 해드리는 거를 갖다 생각을 좀 해보곤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께서 이게 뉴스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 바라보다 보면 저게 좋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실제로 막상 우리가 까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상품 관련된 것도 분석이 좀 필요하고 알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으면 시중에 인기 있거나 뉴스가 돌아다니는 신상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체크업을 해드릴 수 있는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쪽 분야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우리 도와주시고 계신 이명철 강사님의 또 도움을 또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쪽 분야의 또 달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도움받아 하게 되면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하고 또 공유해 나가고 다채로운 채널이 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해주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좋은 것만 얘기하잖아요. 자, 근데 저것도 8% 확정 보증 한다고 하잖아요. 8% 확정 보증 아닙니다. 납입 중에는 8%뭐 보증해준다 이렇게 하지만 납입이 완료되고 하면 5% 확정 보증인데 여기 보면은 보통 보면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보통 보증 비용이 나가요.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 5%는 아니고 한 4.
지급을 받을 때는 납입이 완료되고 연금을 받을 때 4.8 정도 되는데 그것도 연령별로 지급 방법이 다 다릅니다. 만약에 3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게 돼 있어요. 저기 근데 30대 분들은 4%, 5%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좀 체크해 주시고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께서 연금을 수령하고 싶은 나이에 따라서 지급받는 금리가 다 다르다라는 것들도 알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 상품은 일반적인 연금 상품은 아닙니다. 변액연금 상품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은 여기 안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변액연금 상품 같은 경우는 항상 여러분들 좀 잘못 가입하셨다 하더라도 그리고 설명할 때 설명드린 내용들을 1번, 2번, 3번 하고 내가 설명드린 게 이런 게 맞냐라고 하고 거기 사인을 받아두시면 충분히 법적 보호장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뭐 사인해 주세요. 그거는 사인하는 건 한다 하더라도 꼭 나는 이 설명 들은 게 맞냐? 중요하게 내가 들은 것만 적어서 이렇게 해놓고 사인을 받아두시면 충분히 기본적인 보호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주시면 괜찮겠다. 왜냐하면 실제로 나중에 보게 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누구로부터 상담, 장소는 무슨 은행, 어디지죠? 무슨 보험사, 어디, 이렇게 정해놓고 계시면 충분히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자기 보호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도 급발진했는데 증명 의무를 갖다가 다친 놈이 하래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것들도 필요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고금리 상품들을 갖다 제공을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좀 다른 내용이다. 그래서 보니까 납입 기간 중에는 대체적으로 이자도 잘 안 생기고 그런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연금 받는 혜택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건데 거기에 맞는 스타일이 나한테 맞는 건지 또 30년 지급형, 60년 지급형, 100세형 지급형, 기대형 지급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한 예시표들을 다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크게 도움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괄적인 내용은 그런 내용이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도움이 필요하다. 적금 상품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카카오한테 100만 원, 토스에 100만 원 이렇게 하면 거긴 다 5% 주는 거.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럼 사실 꽤 괜찮은 이자를 또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각종 인터넷 은행들한테 한 4군데 되잖아요. 4군데만 들으면 4군데는 또 400만 원 정도는 5% 이자를 받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궁금하신지 안 궁금하신지 잘 모르겠어요. 생활의 팁이기도 한데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 제가 같이 이명철 강사와 같이 연합해서 그런 것도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또 주말에는 또 머리 복잡한 거 싫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것도 있고 가능하지 못한 것들도 있겠죠. 그러나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런 거 충분히 준비할 생각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좋아요나 밑에 댓글 좀 달아주시면 제가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또 재테크에 큰 도움되도록 노력하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